이 문희상 의장의 병상에서의 모습이 사진으로도 전해졌는데요. 김재 변호사님, 구체적으로 어떤 병명인지는 전해진 게 있습니까? 근데 굉장히 좀 혈압이 안 좋고 일단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 걸로 봐서 굉장히 좀 다급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문 의장이 이제 그렇게 병상에 있어서 지금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수술을 미루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여야의 이 패스트트랙 지정 요청이 오면은 결재를 하기 위해서라고 네.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희상 의장이 많이 아프다고 하면은 이제 그거를 누군가가 대행할 수 있는지를 조금 그런 절차도 알아봐서 대비하고 있을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어쨌든 간에 뭐 누워서도 계속해서 국회 생각뿐이라고 하니까 좀 빨리 쾌차해서 좀 제대로 국회가 네. 정상화되는데 일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안에 좋은 소식이 들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한국당의 결사 저지, 이 밤새도록 육탄 저지가 이어졌었는데요. 국회에선 일어난 일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영상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팩스로 법안을 받은 적이 있어요? 누가 보는 거예요? 복지정권 민주당은 사면 공무사랑 세 명이 저희가 함께 가야 될 거예요. 정우석증으로 후회할 거야. 대표님.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도 좋아? 헌정 초유의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7년 만에 다시 등장한 이런 폭력 사태인데요. 어쨌든 의안과에서부터 어제 저녁부터 시작된 의원들이 몸으로 막았던 일들 어떻게 전개가 된 겁니까? 김병민 교수님. 대치 국면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선거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건 정개특위의 역할이고 공수처법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사개특위의 몫입니다. 근데 이렇게 회의를 열어서 통과를 패스트트랙에 태우게 되면은 최장 330일의 기간이 도래해서 과반이 표결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그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의안과의 실질적인 법안이 접수가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 국회 본관에 있게 되는 7층의 의안과의 모습입니다. 네. 이 의안과에 일단은 관련된 공수처 법안을 접수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네. 이제 한국당 의원들은 무리력을 동원해서도 막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몸으로 접수를 못하게 되니까 팩스로 접수하겠다. 그러고 있으니 네. 이 의안관에 있는 팩스까지 다 뽑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메일로 접수하겠다라고 해서 컴퓨터 코드를 뽑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제대로 된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이 접수가 공식적으로 완료가 되고 난 뒤에 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는 건데 네. 이때도 마찬가지로 회의실을 점거하고 끝내 회의를 열 수 없다.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언제까지 이 법안 등이 통과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안이 제출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몸으로 막다 보니까 팩스도 파손이 되고 또 팩스에서 쏟아져 나왔던 그런 기록들도 구겨서 버려서 오늘 민주당이 일제히 고발을 했더라고요. 지금도 한국당은 저 의안과 출입문을 지키고요. 의안과로 통하는 복도 출입문도 봉쇄를 했다고 합니다. 또다시 결사 저지 태세로 도입을 한 건데요. 장 평론가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인간티를 계속 한국당 의원들이 만들었는데 말이죠. 지금 밤새 잠깐 쪽잠 자다가도 다시 스크럼을 짜면서 이 대치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새벽 2시 한 40분쯤인가요? 민주당에서 사개특위 회의를 열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자 그 층에 있던 한국당 당직자가 보고를 했고요. 네. 그러자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국당 의원들, 보좌진들 몰려가서 사개특위 회의가 열리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 선진화법 문제도 있지만 한국당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그 이전에 사개특위에 오신환 의원, 권은희 의원 사보임하는 문제가 국회법 48조 6항을 먼저 어겼다. 국회법을 네. 어기고 진행하려는 회의 자체가 무효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기다려야 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오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말이 좀 와닿았습니다. 네. 정치로 풀어야 될 문제다.
남북도 대화를 하는데 여야가 이렇게 대화를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네. 지금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패스트트랙을 가동시키려 해봤자 이미 명분도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당도 농성을 풀고 민주당도 한 발 물러서서 대화를 하겠다. 퇴로를 열어줘야 된다. 일단 국민들 앞에 더 이상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말자는 말을 정치 구단이라고 불리는 박지원 의원이 말했는데요. 네. 이 말은 곧 사개특위나 정개특위에 소속된 민주평화당 의원들의 입장도 좀 바뀌지 않을 것인가. 무리한 패스트트랙 추진보다는 한 발 물러서는 쪽으로 바뀌지 않을 것인가 기추가 주목되고요. 네. 오늘 오후 5시에 바른미래당 의총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 의총 결과에 따라서 바른미래당의 입장도 유보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물리적 충돌 일단은 자제하고 최소한 오후 5시 이후까지를 좀 기다려봐서 네. 어떻게든 대화로 상황을 타개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물밑에서라도 여야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각에도 민주당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비상대기하고 의원총회를 열고 있던 상태였는데요. 저렇게 격렬한 몸싸움 끝에 김상현 평론가님 많은 분들이 다치셨던 것 같더라고요. 갈비뼈 골절에 119 출동까지 벌어졌는데 말이죠. 아니, 저도 저 몸싸움에 많이 참여를 해본 그랬어요? 사람이라서 네. 얼마나 격렬한지 알고요. 저도 이제 한번 그 미디어법 때 그 네. 저기 유리문이 제 위로 넘어져가지고 저도 굉장히 아이고, 위험한 그러셨군요. 상황이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네. 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층층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밀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네. 거기에서 중심을 잃으면 순간 깔리거나 밟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네. 위험한 상황인데 저는 저런 걸 보면서 저게 굉장히 오래전에나 봤고 그다음 없었던 거거든요. 저걸 없애려고 저희가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네. 국회 선진화법의 주요 요체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그 다수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하게 그 안건 상정 요건하고 의결 요건 이런 네. 것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요. 그다음에 상정이 되더라도 필리버스터라고 무제한 토론을 승인하면서 네. 의결도 못하게 막아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5분의 3 아주 네. 다수 그냥 과반도 아닌 아주 다수가 그 종결을 하면 종결하고 의결할 수 있게 만든 아주 굉장히 어렵게 만든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아무 법안 처리도 못하는 식물국회로 전락할 거 아니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네. 그 우려에 대한 대안으로 만든 것이 소위 말하는 지금 이야기되는 패스트 트랙입니다. 신속 안건 지정 절차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또 지정하는 요건도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5분의 3으로 과반이 아니고 다수결이라는 건 대부분 과반인데 네. 그래서 그 지금 이렇게 어렵게 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것이 지정이 된다면 하나의 법 절차로서 인정을 해야 이게 네. 잘 앞으로도 쓰여지는 거지 이렇게 계속 막는다고 될 것인가 저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회 운영에 굉장히 네. 큰 우려가 듭니다. 예. 저 무력 충돌의 가장 정점이 지금 말씀하셨던 패스트 트랙과 관련했던 거였습니다. 새벽 2시 46분쯤이죠. 이 사개특위 회의가 소집이 됐는데 앞으로 330일 논의할 수 있는데 왜 꼭 어제 오늘이어야 하느냐. 갑자기 회의가 통보가 되니까 여기서 안 된다라고 하면서 가장 정점에 치달았던 서로의 반박과 공방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일반적인 법안이면은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이 평론가님의 말씀이 막 굉장히 온건하고 지당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헌정사상 역사 동안 선거법 개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1야당, 특히 100석이 넘는 야당의 협조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워본 전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다. 네. 이미 이 부분이 원칙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겠습니다. 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문제를 가지고 특히나 바른미래당 내에서 오신환 의원을 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과반입니다. 그러니까 네. 24명이 활동하는 의원 중에 13명이 오신환 의원을 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김관영 원내대표가 신청을 무리하게 한 것을 문희상 의장이 허가를 하면서 오신환 의원이 빠지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회의 상황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막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패스트트랙이 원칙적인 법을 벗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고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5당의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풀어갈 논의의 네. 자세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가 5시 시점 이제 시작이 돼서요. 여기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 패스트트랙의 운명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사개특위 새벽에 이 사무실에서의 기습개회가 결국 정족수미들로 정회가 됐고요. 의안과 그러니까 법안을 제출하면 안 된다. 이걸 막고
또 그 의안과를 여는 과정에서 일명 빠루로 불리는 쇠지렛대까지 등장했던 모양입니다. 잠깐 한번 이 빠루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민주당 혹은 국회 관계자로부터 이것을 받게 됐다고 해서 들어봤는데 잠깐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 당장 내년에 출마해야 되는데 그 선거제도를 어떻게 출마를 합니까? 민주당과 민주당 그 몇몇 정당이 합의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선거를 치릅니까? 저희는 방해하면 안 돼. 대표님 선거제도는 이렇게 이걸 방해하지 않으려고 선진화법을 만든 거 아니야? 정재훈 간사 나오세요. 정재훈 간사. 치사하게 저 의원들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저 지금 이해찬님이랑 말씀 나누고 있어요. 나오세요. 심상정 위원장님 이성을 찾으십시오. 일단 비우세요. 뒤에 숨어 있는 국회의원들 앞으로 나오세요. 국회법 제대로 지켜요. 무슨 할 말이 있어? 민주당 이중대 조용해. 이해찬이 이런 걸로 고발할 거야. 여기 왜 문을 못 여나? 네 맘대로 다 해라 이해찬이야. 마음대로 국회 운영하고 마음대로 불법적으로 사보임하고 이게 국회입니까? 얼굴 좀 보고 얘기합시다. 말 들어. 뒤에 숨어 있지 말고 나오세요. 혼내봐. 이거 보냐? 저 뒤에 있는 저 숨어 있는 저 나경원 대표 앞으로 나오세요. 뒤에 있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소리로 나오세요. 무법 선지구만. 선지입니다. 네. 예, 많이 썼습니다. 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글쎄, 예. 도대체 국회가 도대체 법을 불법 집단이 돼갖고 되겠어요, 이게? 우린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불법과 싸우고 있습니다. 불법과 싸우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헌법 수호! 헌법 수호! 지금 대표님께서 들고 나온 이 빠루는 어떻게 시청에서 이 문을 부시기 위해서 민주당 저희는 오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온몸으로 저항하겠습니다. 서로가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하는데요. 이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빙부상을 당한 상태였는데 부인의 빙부상입니다만 새벽 0시가 넘은 시점에 찾아왔습니다. 마치 전장터와 같은 이 상황이었었는데요. 지금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앞장서 있는 분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선후배 사이에 이게 반말도 하게 되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원래 하면 안 되죠. 근데 네. 굉장히 이제 격양돼 계시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요. 몸싸움을 하다 보면 뭐 정신이 없습니다. 뭐 과거에 제가 경험해 보면. 그리고 네. 저 빠루라, 그러니까 쇠지렛대라는 것도 네. 이번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그 망치, 오한말하고 일본말로 하는데 그런 것도 등장하고 여러 가지가 등장을 했죠. 근데 네. 이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황교안 대표님께서 오셔가지고 불법 투성이다라고 얘기한 게 저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누굴 대상으로 말씀하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사실상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야 3당이 하는 일에는 사실 불법은 없거든요. 불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김병민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거법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합의에 의해서 처리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그걸 네. 했다는 좀 무리한 진행 이런 것이 있을 뿐이지 불법은 좀 없고요. 근데 이제 저는 자유한국당의 부분에서 하나 꼭 이 지점에서 지적하고 넘어가야 네. 된다고 보는 게 저 선거법도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논의 자체를 계속 안 하겠다 그러니까 서로 감정적으로 이게 쌓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거법은 네. 그 선수들이 다 이해관계자들이 합의가 안 되면 일방의 한쪽 선수들이 법을 정하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패스트트랙에 여기 들어간다고 하더라도요. 그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6개월을 빼면 제 시간에 이거를 처리할 네.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논의가
시작되는 걸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거라고 저는 보고 네. 이게 지정이 된다고 해서 곧 의결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는 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혜철 네, 저는 불법에 대해서도 지금 한국당과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신청을 냈거든요.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게 우리 국회법 48조 6항에 보면요. 아주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강제적으로 사보임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보임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2003년도에 당과 이 위원회 입장이 달랐던 경우 한나라당 출신의 김홍신 의원이 사보임됐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이 국회법 48조 6항이 시행되기 이전이었습니다. 이 6항이 시행된 이후에는 아직까지 강제적으로 사보임이 이렇게 하루에 2번이나 치러진 전례가 없기 때문에 네. 이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한국당의 입장이 있고 관례상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입장이 있지만 법적인 적법성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처음으로 심사를 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고요.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330일이나 200몇십 일 안에 선거제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패스트트랙의 맹점은 합의가 안 되더라도 반강제적으로 본회의에 올라가서 투표를 통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 이 선거제 안에 석패율 제도도 들어있는데요. 그러한 디테일한 사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국민들도 제대로 모르고 국민들에게 여론조사 한번, 찬반 여론조사 한번 안 해본 법안을 국회의원들 마음대로 이렇게 부의한다는 것. 이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따라 정치적 정당성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네. 참 이 새벽에 빠루와 해머의 난투극을 볼 수밖에 없는 국민들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장도리를 빠루와 장도리를 동원해가지고 국회의안과 문이 지금 파손되는 일까지 발생을 네. 했는데 이제 저게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지금 국회 선진화법 이후로는 잘 볼 수 없는 장면인데 다시 등장을 하게 됐죠. 이제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이제 저게 민주당 소행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우리랑 관계없고 이거는 국회 직원이 네. 경호권 발동 차원에서 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안과 702호 이 출입문 파손 자체가 지금 굉장히 폭력적이다, 뭐 이런 지금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누구의 짓인지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걸 이제 한국당이 이 빠루를 뺏은 거예요.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빠루를 들고 있는 그런 어떤 네. 자극적인 사진이 나오기도 했는데 빠루를 이제 쥐고서는 온몸으로 막겠다라고 하면서 좀 결의를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어쨌든 한국당이 훼손된 출입문을 뭐 현장 보존해야 된다, 뭐 이렇게 네. 하고 뭐 사법 절차를 밟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런 절대 전반적인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일단은 회의 방해 금지 자체가 국회 선진화법상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명문, 어떤 명목이야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정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싸움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로가 극단을 치닫는 이 말의 공방전이 이렇습니다. 그거 잠깐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싸움의 시작입니다. 제가 정치하기 전에 제야에서 민주화 운동할 때 박정희 독재와 싸우고 전두환 독재하고 싸울 때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 싸움도 능히 극복을 해온 사람인데 한 줌도 안 되는 이 사람들 싸움이야 이게 무슨 싸움거리나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성을 되찾을 때까지 저희들이 일치 단결해서 끝까지 국민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은 분명한 세계 어느 나라 국회에서 이런 주먹질이 오가고 이런 정치를 하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됩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수준의 나라가 아닌데 왜 정치인들만 이렇게 동물적인 싸움판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지. 결국 민주당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 18명을 포함해서요. 지금 20명 정도를 오늘 오후에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이 패스트트랙 대치 전국에서요. 근데 또 하나의 2라운드가 펼쳐지는 게 바로 이미자 의원 건이죠. 여야가 서로 도와주려고 하다가 본의 아니게 비하 발언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틀 만에 투쟁 현장에 복귀한 이미자 의원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 장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아니 그래 하시는 말씀 다 하셔도 이제
이재희 의원께서 위로코자 선한 말씀으로 한 말들을 가지고 악의적인 보도와 악성 댓글로 인해서 2차적인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와 두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며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매번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버티고 이겨냈습니다. 노동운동에 앞장섰던 저였지만 그제 같은 모욕적인 순간은 없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님 맞짱 뜹시다. 아마 문 의장의 수술 소식을 듣고 쾌유한 뒤에 맞짱을 뜨자고 이미자 의원이 제안을 한 것 같은데요. 김재희 변호사님, 일단 그 상황을 두고 여러 각도에서 자꾸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네. 변호사로서 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임미자 의원이 좀 먼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약간 이제 그 팔을 이제 배를 이제 팔로 이렇게 감싸면서 앞을 이제 가로막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좀 체격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문희상 의장이 뭐 어디를 어떻게 해서 이거를 피해야 할지 저지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움츠려들면서 약간 고민하는 네. 모습이 좀 보이는데 그러다 이제 선택한 것이 얼굴인데 저는 얼굴은 좀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얼굴이 아니라 좀 더 뭐 어깨라든지 좀 더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이렇게 밀쳐내기에 좀 좋은 그런 신체 부위가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간에 그 문희상 의장이 뭐 순간적으로 약간 얼굴을 잡은 건 좀 잘못되지만 거기에 과연 추행이라는 의도가 있었느냐 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걸 이제 성추행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것은 좀 너무 많은 비약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 이미자 의원의 여야 동료 의원들의 이후 발언들을 보면은요. 동료인지 아니면 정말 상대 라이벌 적인지 모를 정도의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의 서른 의원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미자 의원이 남자인 줄 알았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뭐 처음 만났을 때 남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좋은 의원이었다 이런 식의 발언이었다고 해명을 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문희상 의장을 두둔하기 위한 발언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 발언 자체도 성희롱이 아닌가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도 그 자리에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성적 매개가 없다는 발언을 했는데 네. 우리가 성희롱이나 이런 성추행이 사람 많은 자리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법조인 출신인데 또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나 싶고 물론 같은 당의 이채익 의원 같은 경우도 이미자 의원을 위로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하지만 뭐 네. 키가 작으면 열등감이 있고 결혼도 안 한 골드미스고 이런 부적절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자 의원이 당사자로서 본인을 위로하기 위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괜찮다고는 했지만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 현직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의 좀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지나치게 정쟁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여야 모두의 발언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고요. 본질은 어쨌든 강제 사보임이 과연 적법한 것인가 그리고 패스트트랙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조금 톤다운하고 당사자들이 나중에라도 제 생각에는 이미자 의원과 문희상 의장이 만나서 뭔가 좋게 합의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대화를 통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온도를 낮추고 문제의 본질에 대해 집중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이후에 그 대응이 잘못된 게 국회 대변인의 발언입니다. 바로 네. 여기에 대해서 자해공갈이라는 표현을 국회 대변인이 썼기 때문에 이미자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현장에서 영상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이미자 의원의 네. 양볼을 손으로 이렇게 갖다 댄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한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얘기했다. 속보가 나왔네요. 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4개 법안에 제출을 완료했다는 속보가 뜹니다. 아마 의안과 앞에서요, 다시 한번 진입을 놓고 충돌이 있었다는 지금 취재진의 전언이 있었었는데요. 한국당과 대치 중인 민주당 의원들, 저희가 상황을 잠시 뒤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패스트트랙 오후 중에는 법안을 제출토록 하겠다는 이 여야 4당의 입장이 관철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네, 이렇게 계속 들어볼까요? 이렇게 네. 되게 되면은 아마 이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바른미래당 의총에서 지금 현재 김관영 원내대표 불신임까지 통과시키는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문제 때문에 일이 커지게 된 것인데 만약 네. 오신환 의원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된다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수처 처리 아마 되지 않을 겁니다. 공수처 법안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것과 맞물려 있게 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 처리까지도 맞물려서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바른미래당 의총을 굉장히 중시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의 기세를 보건대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내에서 특정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은 말 그대로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로 대변될 수 있는 개혁적 보수 성향의 당원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한쪽 측면에서는 국민의당을 창당했던 대주주인 안철수 전 대표가 있는 건데 안철수계 인사들이 대거 지금 유승민 전 대표와 함께 힘을 모으는 모습이어서 네.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김관영 원내대표를 불신임시키고 새롭게 판이 구성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일촉즉발 공이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요. 법안이 제출이 됐으면 이제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에서 김관영 원내대표의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란이 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반성문을 쓰고 의원총회를 돌면서 의원을 만났다는 김관영 원내대표인데요. 과연 이 사안이 어떻게 그의 운명으로 귀결될지요. 일단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 간의 대치가 다시 한번 불붙은 것 같습니다. 이 최입의 의원 사무실 감금 사태가 또 외신까지 보도됐다고 하는데 오늘 이 사건도 외신들이 계속 지켜보겠군요. 그렇죠. 이제 뭐 그 외신 입장에서 그 우리나라가 네. 상당히 그 선진화됐다,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바라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갑자기 과거로 이렇게 돌아간 모습, 이것은 당연히 해외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 최입의 의원이 6시간 감금된 것을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설득을 위한 대화를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그 그림을 보면 최입의 의원이 그 무릎을 꿇고 사정하는 부분도 나와요. 네. 근데 저는 그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설득을 위해서 만약에 간 것이라면 저라면 같이 무릎을 꿇고서 네. 설득을 했겠어요. 네? 그런 게 아니니까 막 사정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모습이 잡힌 것이죠. 그래서 네. 이거는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엄격하게만 이야기하면 정치적으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그렇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감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